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문법 공부하느라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할 수업은 바로 국어 문법 중에 품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품사에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단어들, 명사나 이런 단어들을 어떤 과목에서 먼저 들었나요? 아마도 대부분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먼저 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했는데 영어에서 먼저 품사를 배웠다는 거는 한국말에는 품사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국어가 아니라 영어에서 먼저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품사를 또 다양한 문법들을 이미 지키면서 말하고 있어요. 국어에서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문법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지키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사는 전혀 어려워할 게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품사가 뭔지부터 말해야겠죠? 자, 여러분 모든 단어들을 국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을 사과라는 단어도 있고 달리기 혹은 뭐 예쁘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일정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눠놓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나눠놓은 갈래들이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품사를 분류할 때 기준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반에서도 뭐 어떤 학생들을 나눌 때 키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품사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품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품사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이 형태가 변하는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구두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두가 크다, 구두를 닦다, 아버지의 구두 이런 거 할 때 구두라는 말 자체가 변하지 않죠? 그쵸? 하지만 닦다라는 단어는 어때요? 자, 닦자, 닦아라, 닦으니까, 닦으면서 어때요? 다양하게 형태가 변해요. 그쵸? 요 부분은 잘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형태가 변하고 변하지 않고에 따라서 먼저 품사를 한번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품사를 여러분 여기 밑에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를 같이 보면서 하면 너무 쉬워요. 자,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와 형태가 변하는 단어로 나눴고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나눴는데 선생님 벌써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어에서 다 지키고 있는 개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체언, 자, 기능에 따라서 요거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눴는데 요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 체언과 수식언, 독립언, 용언, 관계언 하나하나 할 때 알아보고 자, 그 밑에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슬슬 아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의미에 따라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나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가 뭔지부터 알아보자고. 예를 들어서 명사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명이 뭐냐면은 이름 명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물, 어떤 현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거 어디 앉아 있나요? 의자, 그쵸? 자, 의자라면은 얘들아 어때? 우리가 이 의자라는 도구를 얘를 이제부터 의자라고 부르자라고 이 도구의 이름이 의자잖아. 그쵸? 그래서 의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뭐 복권에 당첨됐다 생각합시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쁘죠? 그쵸? 기쁨. 여러분 기쁘다는 표현은 기쁨이라는 것은 의자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어때요?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죠. 그쵸? 이런 감정에도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기쁨, 희망, 용기, 뭐 아니면 우정, 아니면 만남
실제로 보이는 것들은 의자, 책상, 선생님, 학생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명사인데 자, 대명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에서 먼저 대명사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어에도 당연히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는 뭐냐면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들이에요. 자, 의자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의자에 앉아라 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얘들아, 거기 앉아 아니면 그것에 앉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의자를 대신하는 말들이 있죠? 그것, 여기, 이것 이렇게 명사를 특별히 대신하는 말들을 대명사라 해요. 자, 다음은 수사인데 수사에서 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숫자를 말합니다. 1, 2, 3, 하나, 둘, 셋 이런 게 수사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숫자를 나타내면 수사예요. 자, 다음은 관형사랑 부사인데 자, 얘들 지금 위에 보면 수식원이라는 말이 있죠? 수식, 여러분 무슨 뜻이니? 수식은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자, 관형사는 요 체온들을 꾸며주는 말을 관형사라 하는데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선생님, 저 이거 비슷한 개념 알아요.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들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거는 영어의 문법이고 국어의 문법에서는 다른 뜻입니다. 국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다른 말이에요. 영어의 형용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형용사 개념이 국어에서는 관형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먼저 공통점은 맞아요. 명사, 즉 체온들을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관형사는 여러분 위에 보면 어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예를 들어 여러분 옛 이야기 어때? 여러분 옛이란 단어가 형태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렇죠? 옛의, 옛니까 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 옛 이런 게 바로 관형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헌 신발, 새 신발, 그렇죠? 이런 것들. 자, 다음은 부사인데 부사는 여러분 용언을 위주로 꾸며주는 부사가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도 마찬가지로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관형사처럼 뭔가를 꾸며주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부사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이거 빨간색으로 쓸까? 빨간색이 좀 잘 보이려나?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달리면서 이런 거 부사 아닙니다. 자, 부사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매우 기분이 매우 좋다. 어때요? 형태가 변하나요? 매우니까 뭐 매우니까 다른 말이죠. 그렇죠? 매우 아주란 뜻이 아니라 맵다는 뜻이잖아. 뭐 아니면은 아주 그렇죠? 이런 게 있고. 혹은 여러분 용언을 반대하는 말들. 예를 들어 나 달려. 근데 나 못 달려. 못이란 단어도 아니면 안 달려.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탄사인데 여러분 감탄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쉽죠? 감탄사 뭔지 그쵸? 우와 이런 거예요. 우와 이야 아니 이런 게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조사인데 여러분 조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자, 조사는 어떤 다른 품사에 붙어서 이 품사 특히 이제 체온에 많이 붙는데 이 체온에 붙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혼자서 쓰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나는 사과를 좋아해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 나는 사과를 어때요? 체온에 붙어서 이 앞에 있는 말에 문법적인 역할을 해줘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을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언들인데 용언들 정말 중요해요. 특히 어렵고 선생님 지금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별표를 쳤어요. 용언은 뭐냐면은 여기서 유일하게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엔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부터 하나 말을 할게. 동사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움직일 동자예요. 단순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달리다, 혹은 먹으면, 혹은
뭐 엮으니까 어때요? 전부 다 달리다, 뭐 먹다, 엮다, 아니면은 눕다, 전부 다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거를 바로 동사라고 해요. 형태도 다 변해요. 예를 들어 달리다, 달리면서, 달리니까 어때요? 형태가 전부 다 변하죠? 자, 이번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동사랑 반대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어둡다. 그쵸? 근데 형태 변하나요? 변하죠? 어두워, 어두우니까, 어두워서, 어두우면 다 변하죠. 그쵸? 아니면은 예쁘다. 너 오늘 너무 예쁘다 라는 말. 예쁘다, 예쁘니까, 예쁘면서, 뭐 다양하게 쓰이잖아. 그쵸? 이렇게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형용사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품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품사들이 쭉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이렇게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들 보면서, 자, 우리가 요거를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위에 살짝 문자를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볼까? 자, 다음 보기에 난 말들을 품사별로 분류하래. 자, 그것 뭐였니 아까? 그렇죠. 대명사였죠. 뭐뭐에서는 뭐였어? 뭐뭐에서는 바로 부사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사로 만들어준 나이예요. 역단은 뭐예요? 역단은 그렇죠. 동사. 박단은 그렇죠. 부사래 미안해요. 형용사. 매우는 부사. 구름은 명사. 둘째 숫자를 나타내네요. 뭐였죠? 수사. 그쵸? 뭐였나요? 체언을 꾸며주면서 헌신발, 새신발, 체언을 꾸며주면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관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자,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하나 가볼 텐데 먼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가 있는 체언에 관해서 선생님 먼저 말을 할게요. 자, 체언은 여러분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체언만의 특징. 물론 관형사랑 부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체언은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데 체언에 또 새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체언들은요. 뒤에 어떤 조사나 뒤에 어떤 뭐 어근이나 뭐 어간이나 어미나 이런 게 붙음에 따라서 체언은 모든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이 뭐냐고요? 문장 성분은 이 품사의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 품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장 성분도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체언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명사 간단하죠,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구체적인 대상은 뭐야? 모자. 추상적인 대상은 마음 이런 게 있겠네요.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갑자기 왜 안 보여서. 자, 구체적인 대상은 모자, 추상적인 대상은 마음, 혹은 뭐 희망, 기쁨, 아까 말했던 거. 모자 말고도 뭐 물병, 아니면은 의자, 다양하게 있겠죠? 자, 다음 대명사는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낸 단어예요. 난 어때? 나라는 사람을 대신하는 말이죠. 혹은 이거, 여기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 혹은 순서를 나타낸 단어예요. 하나, 첫째, 두 개, 그렇죠? 자, 아까 용언, 동사, 형사도 선생님 설명을 했어요. 형태가 변하면서 활용된 말들이고 문장에서는 주로 주어를 서술한 역할을 합니다. 서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는 문장 성분할 때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나타내고요. 어떤 거를 꾸며주는 말을 해요. 관형사는 아까 말했듯이 체언을 꾸며주는 말, 부사는 용언 앞에 놓여서 용언을 꾸며주는 말, 혹은 이따가 배우겠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도 있어요. 자, 관계어는 말했죠? 조사예요. 조사는 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인데, 자, 선생님 밑줄을 쳐놨습니다. 지호가, 뭉치를 그리워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고. 자, 체온에 보통 붙어요. 자, 은지가 청소는 열심히 한다. 은지가 청소도 열심히 한다. 어때요? 서로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청소에 대한 특별한 뜻이 더해지죠. 그렇죠? 청소는 열심히 한다. 이러면 청소만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청소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열심히 하는데 이 청소도 같이 열심히 한다. 어때요? 여러 가지 뜻이 추가되죠? 자, 독립원 감탄사는 뭐야? 놀람, 부름, 응답 이런 거예요. 놀라는 건 뭐야? 응? 앗? 이런 거죠. 그렇죠? 자, 부르는 건 은지야, 석콩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응답은 왜? 약간 이런 게 전부 다 독립원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명사도 그냥 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도 그냥 동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자, 이게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먼저 체언이에요. 자, 체언에는 명사랑 뭐가 있었니?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가 있었죠. 그렇죠? 명사부터 보면은 자, 명사는 먼저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정말 좋은 특징인데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요. 문장 성분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문장 성분 시간에 다시 한번 품사를 보면은 정말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특징 두 번째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형어도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인데 자, 관형사 우선은 여러분 지금은 품사만 배우고 있으니까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헌, 신발, 옛, 이야기, 새, 옷 신발, 이야기, 옷 전부 다 뭐야? 명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명사는 먼저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로 나뉘어져요. 범위가 뭘까? 자, 범위는 어떤 큰 집합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보통 명사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쓰는 이름 여러분들이 명사하면 떠오르는 것 대부분이 보통 명사예요. 바다, 산, 나무, 희망, 뭐 꿈, 기쁨, 마우스 물통, 책상, 의자 전부 다 보통 명사입니다. 선생님 그럼 고유 명사는 뭐예요? 고유 명사는 뭐냐면은 특정 대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 뭐 이름, 인명, 사람 이름, 지명, 뭐 회사, 상표 이런 게 있다는데 자, 여러분 금강산 있죠? 금강산 세상에 몇 개예요? 세상에 여러 개 있어요? 아니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 금강산을 우리는 금강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한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서울을 지나는 한강 그렇죠? 한강이 세상에 여러 개 있어요? 아니죠. 딱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강만 말하는 거잖아. 동대문, 삼성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 여러 개 있나요?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삼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고유명사를 쓴다고 해요. 자, 다음은 이 명사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정명사, 무정명사로 나뉩니다. 이 정은 뭐겠니? 그러면 감정의 정이겠죠? 유는 있다란 뜻, 무는 없다란 뜻이겠죠? 자, 그럼 유정명사는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명사예요. 사람, 철수, 선생님 이런 거. 자, 무정명사는 감정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바다, 꽃. 선생님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동물들은 감정 표현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감정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시에서도 그러잖아. 강아지가 웃는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좋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건데 자, 구체명사랑 추상명사가 나뉘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 개념을 우리가 말로 서술한 거예요. 사람, 책, 의자,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데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우리 뭔가를 느낄 때 손으로 만지지만 않잖아. 선생님, 하늘 같은 경우엔 손으로 못 만지잖아요. 그럼 하늘은 구체명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로 맡거나 아니면 뭐 또 뭐 있니? 그래요. 입으로 뭐
입으로 맛을 느끼거나 아니면 귀로 듣거나 전부 다 구체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거나 만나고 만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떠올려야 되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 너 그 모임에 갔어? 모임 어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추상적인 형태죠. 그렇죠? 혹은 내 마음속엔 아직 희망이 있어. 희망 어때요? 희망 우리 만지거나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희망, 모임 이런 것들은 바로 추상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명사랑 의존명사로 나뉘는데 여러분 이 의존명사를 조금 기억해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서도 혹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은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자립명사는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명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명사는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 꽃, 책, 의자, 안경 전부 다 혼자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의존명사는 따로 있으면은 말이 안 돼요. 뭔가 단어, 관용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것,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할 따름 혹은 웃는 척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면은 요 수량을 나타내는 거 한 개, 두 개 어때요? 너 그거 몇 개 있어? 나 개 있어 이렇게 못 말하잖아. 그렇죠? 나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것들도 전부 다 의존 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다음은 대명사예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지시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는 아까 말했죠? 자, 이 명사를 쓸 수 있지만 그거 대신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한번 보자고. 자,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로 먼저 나뉘어요. 그리고 그 지시대명사는 이 니은, 디귿, 리을이 지시대명사인데 얘들은 지시예요. 자, 그런데 이 지시대명사는 이 다시 그 대상에 어떤 걸 대상한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로 인칭대명사부터 볼게요. 인칭대명사는 말 그대로 인칭, 사람을 지시하는 거예요. 나, 너, 누구, 자기, 자네 이런 것들. 이게 인칭대명사고 사물대명사는 사물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거, 그거, 저것, 이, 그, 저 이런 것들. 이런 게 지시대명사, 사물대명사. 다음은 공간대명사인데 쉬워요. 사물과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공간은 여기, 저기, 이곳, 그곳, 그쪽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공간대명사. 시간대명사는 말 그대로 시간. 지금, 아니 언제, 저번에, 아무 때나 이런 거. 이런 게 시간대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언에서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가리킨 단어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량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 이런 건데 관형사 옛 이런 거 있었죠? 옛 하나 말 되니? 안 되죠? 첫째 말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는 대부분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수사는 간단해요. 수량인지 차례인지에 따라서 양수사, 서수사로 나뉘는데요. 양을 나타내면 양수사, 차례를 나타내면 차례의 서자를 써서 서수사라 불러요. 자, 양은 뭐야? 너 몇 개 있어? 나 하나 있어. 너 몇 개 있어? 나 둘. 나 몇 개 있어? 나 셋 있어. 아니면 나 3. 몇 개 있어? 3. 이런 거 전부 다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입니다. 반대로 차례는요, 여러분 간단해요. 질문을 해보면 돼. 너 몇 번째야? 하면 나 첫째. 말 되죠? 그렇죠? 서수사예요. 너 몇 번째야? 나 세 번째. 말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 첫째, 둘째 이런 거는 수사 중에 서수사를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체언을 했는데 자, 다음은 이제 수식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수식어는 아까 뭐였니? 뭔가를 꾸며주는 말들이라 했죠. 그렇죠?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를 한번 볼게요. 자,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성상, 지시, 수관형사로 나뉘어요.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먼저 성상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새 옷, 헌책, 다른 물건. 근데 이거 다른은 요거는 잘못 썼네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다른은 조금 지워줄게요. 새 옷, 헌책 이런 것들이 관형사.
그것도 성상관형사. 그럼 지시관형사는 뭐야? 아까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선생님, 이, 그, 저 이거는 대명사 아니었어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 밑에다 팁을 적어놨습니다. 자, 지시관형사랑 대명사와의 차이예요. 뭐냐면 이, 그, 저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띄어써야 돼요. 그리고 관형사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띄어쓰기는 품사별로 띄어쓰는 게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품사별로 띄어쓰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관형사는 어때요? 관형사는 명사, 체언들을 꾸며주기 때문에 띄어써야 돼요. 이 것, 그것, 이 의자, 저 의자 이런 거는 어때요? 띄어쓰고 관형사입니다. 하지만 의존명사는 것, 어떤 놈, 곳 이런 건 어때요? 이 것, 저 놈, 그 곳 이런 거 어때?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 저놈, 그곳은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시관형사는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여기서 이, 그, 저 이런 게 바로 지시관형사겠네. 수관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사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수관형사도 지시관형사, 대명사랑 똑같아요. 수관형사는 해당 단어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 체언을 꾸며주면 수관형사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새, 사람, 일곱째, 딸. 어때요? 뒤에 딸과 사람을 새랑 일곱째가 꾸며주죠. 그쵸? 요런 애들이 바로 수관형사고, 아까 단어 뒤에 조사가 붙으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연필 5자루는 5끼고 자루가 있죠. 수관형사인데 얘는 어때? 오늘은 5이나 지각을 했다. 어때요? 이 5 뒤에 조사 이나가 붙죠. 그러니까 요 5 같은 경우에는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5이지만 얘는 관형사고 얘는 수사예요. 자, 다음은 우리 부사인데, 자,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가끔은 다른 수식어나 체언을 꾸며주기도 해요. 그래서 부사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성분부사를 볼게요. 자, 성분부사는 뭐냐면 어떤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거예요. 의미에 따라서 성상, 지시, 부정으로 나뉘는데, 자, 부사는 기본적으로 얘네, 자, 용언들을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성상부사는 어떻게 라는 방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자, 매우, 무척 좋아, 매우 안 좋아, 겨우 이것밖에 이런 거, 아삭아삭 씹었다,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방식으로 꾸며주는 걸 성상부사. 지시부사는 뭐야?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 이리, 그리, 저리, 오늘 달린다. 어때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달리는 거니까 오늘은 부사겠죠, 그쵸?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면은 지시부사. 자,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부정부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언의 앞에 놓여 내용을 부정하는 건데 간단해요, 여러분. 못 먹어, 안 먹어 이런 것들이 부정부사입니다. 자, 다음은 문장부사인데 성분부사는 용언들을 나타냈죠.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아이예요. 양태부사랑 접속부사로 나뉘는데, 자, 양태부사는 다행히, 과연, 부디, 설마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접속부사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예요. 접속사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런 것들이 접속부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체언을 수식해주는 부사도 있어요, 가끔. 자, 여기 볼까? 예를 들면 바로 쉬워요. 자, 바로라는 부사들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은 바로 떠났대요. 자, 그냥 떠난 게 아니야. 바로 떠난 거야. 즉, 바로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에서는 어때? 그것을 꾸며줘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다. 어때요? 이 부분에서는 이 바로라는 말이 그것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것은 체언이잖아. 그쵸? 정확히는 대명사였죠? 자, 그러니까 대명사를 꾸며주는 부사도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랑 한번 먼저 첫 번째 품사들에서 처음으로 한번 배워봤는데, 자,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 아까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던 이 표들 있죠, 그쵸? 이 표를 보면서 오늘 배웠던 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나머지 우리 독립원이나 관계원, 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용언, 동사랑 형용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볼게요.